브리핑을 했어. 이 워낙 그러니까 김근태 의원이 너무 그 교양 있고 지식인스러워서 내가 일부러 반대되는 개념으로 망치라는 이름을 달고, 그 다음에 일부러 약간 그 섹시 어필을 하기 위해서 부인이라는 이름을 다르려고 그런다. 사람들은 부인 그런 뭔가 야한 건 줄 알고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아프리카가 B급 문화였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망치 부인, 근데 도끼나 벤치 이런 걸 안 한 이유는 뭐였냐면 어감 때문이었어. 망치 그러면 부드럽게 시작을 해서 치읓으로 걸리기 때문에 내가 망치 부인으로 하려고 그런다. 벤치는 자꾸 듣다 보면 너무나 강해서 귀에 걸리고, 도끼 부인은 너무나 삭막하고. 그러니까 이 도끼 부인은 사실 굉장히 부인이란 말을 죽이는 거야, 도끼가. 도끼라는 말은 어떤 강력한 무기 같은 느낌을 들기 때문에 막 거시기를 잘라버릴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부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효과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망치 부인이라고 한 거였지. 그래갖고 이제 그 망치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이 망치 부인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망치 부인이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망치처럼 맨 처음부터 내가 김근태 의원을 알리고 사라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망치처럼 살려고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다. 이게 나의 그 브리핑 내용이었어. 그랬더니만 그걸 듣고 나서 그 김민식 PD가 대박 날 것 같다고,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이 대박 날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옛날에 애들 대학교 다닐 때도 국어 가외를 가르쳤어. 애들 국어 가외를 가르쳤는데 그 국어의 음운 부분이 나와요. 소리의 성질. 그래서 내가 그 미음이 가지고 있는, 미음과 이응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 이게 이제 초장의 어떤 경계심을 풀고. 근데 그냥 미음에서 이 앙앙부인 잘 안 들어오잖아. 응응부인 앙앙부인. 근데 망치, 그럼 치읓이 들어가서 딱 귀에 걸리거든. 그래서 내가 망치 부인이란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그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먹힐 것 같다. 아주 내 의도에 딱 맞는 이름이다. 그리고 지지해준 사람이 그 김민식 PD예요. 지금 그 김민식 PD가 MBC 사장 바꾸기 최전선에 서 있잖아. 저는 김민식 PD를 지지합니다. 우리 방송에도 김민식 PD가 나왔었어요. 예. 김민식 PD가 2012년 5월 달에 우리 방송에 와서 MBC 파업에 도와달라고 우리 방송에 나왔다 갔었어. 예. 그거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12년 5월 방송에. 네. 그런 사연 있는 분이야. 예. 그 토르 부인이라고 부른 건 어떻게 된 거였냐면, 그 토르 부인이라고 부른 건 뭐였냐면, 내가 하여튼 지네들이 꼴보기 싫어하는 어떤 애를 무찔러줬어. 근데 그때 영화 토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망치 부인을 토르 부인이라고 애들이 부른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을 무찔러줬다고, 좋다고 지네들은 칭찬이라고 토르 부인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토르 같은 그런 무식한 망치가 아니다. 그거 안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였지. 예. 그 원래 토르 부인이라는 이름이 애들이 내가 정의로운 망치다 이러면서 올렸던 거야. 근데 그거를 일베 애들이 싹 나쁜 의미를 변경시킨 거예요. 예. 예. 맨 처음에는 이게 원래 좋은 뜻으로 정의의 망치, 정의의 사도, 그러면서 토르란 영화를 보고 망치가 생각났다. 막 나쁜 놈들의 꾀임에 빠져서 힘을 잃었지만 결국 나중에 망치를 되찾아서 나쁜 놈들을 무찌르는다는 그 스토리였대. 그래서 그게 망치를 상징한다 이래갖고 토르 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걔네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 일베 애들이 부정적인 뜻으로 바꾼 거야. 예. 부정적인 뜻으로 바꿔가지고 그 나쁜 토르 부인 그러면 약간 꼴통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꾼 거야.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 1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1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오한마. 예. 오한마라는 말, 해머라는 말, 그리고 토르라는 말 절대 우리 방에서 못 쓰게 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원하다 이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 시원하다 이러면서 막 그 오한마처럼 다 때려 부셔라. 나는 그 말에 반대하는 거야. 예. 그 오한마라는 게 이제 그 건설하는
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 큰 망치를 오한마라고 부른다며. 예. 근데 내가 왜 오한마라는 말을 싫어하느냐면 사람들이 오한마라는 말을 쓰는 한때 오한마라고 다 불렀어 우리 방에 와서. 예. 나한테 오한마 부인 막 그러면서 시원하다고 자기네들은 칭찬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칭찬을 못하게 했어. 이유가 뭐냐? 그건 칭찬이 아니다. 내가 가려는 길은 비폭력 평화의 길인데 그 나를 해머 부인이라든가 뭐 오한마라고 표현을 하는 건 때려 부셔주길 원하는 거다. 나는 때려 부시려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평화적으로 나는 가길 바라는 거고 나한테 시원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나한테 쓴 소리 들을 생각을 해라. 내가 옛날부터 했던 말이 그거야. 나는 여러분 듣기 좋은 말 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려고 방송하는 사람이다. 그 말 했잖아요. 그게 그 뜻이야. 근데 막 뭐라면 내 방송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시원하다. 시원하게 까줬다. 그러더니만 그 부작용이 이재명 띄우는 거 아니야. 사이다 이러면서. 나는 시원하게 까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 나는 시원하게 까준 게 아니라 나는 아프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옛날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을 비판했고 그러면서 노무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뭐 말을 험하게 한다든가 그런 말은 내가 논리적으로 싸웠어.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명박 박근혜 까는 게 주업이지만 소위 그 패권 세력 그 패권 세력이 야당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막 탈당하라고 그러고 내쫓고 그래서 점점점 그 민주당의 지위를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지를 좁혀갈 때 그거 잘못된 거라고 걔네들 비판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더러 민평년이란 누명을 씌워갖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나는 언제나 쓴소리 하는 사람이야. 시원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나 쓴소리 하는 사람이야. 내 학력이 왜 궁금한데? 네 학력은 어딘데요? 졸업장 갖고 와봐봐. 네 학력 졸업장을 복사해 갖고 오면 내가 인정해줄게. 내 학력 밝혀주지. 내가 경희대 사학과 졸업했다고 써붙인 이유가 뭐였냐면 막 나한테 서울대 나왔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희대 사학과 꼴찌 졸업이라고 써놨지. 그 한 7, 8년을 내가 경희대 사학과 꼴찌 졸업이라고 써놨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지. 내 친구 천준호가 자기가 꼴찌로 졸업했다라고 우기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성적표를 띄워봐야 되는데 우리가 둘 다 그 지난 30년 동안 성적표를 안 뗐거든. 그래서 이제 공동 꼴찌로 가자. 그래서 꼴찌 졸업이란 말에서 꼴찌를 뺀 거예요.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 학점을 위조하진 않았어요. 학점을 위조하진 않고 다만 이제 서로 자기가 꼴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한테 학력을 물어보면 사실 나는 고졸이나 마찬가지야.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를 했어.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한 5년은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교수님 얼굴을 몰라. 교수님 얼굴을 모르고 졸업을 했어. 예,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교수님들이 그 점수를 주셨지. 사실 이제 내가 졸업할 때 내가 졸업을 안 하겠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막 내가 틀림없이 학점 모자란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얼마 뒤에 너 졸업됐다고 학점을 주기로 했다고 그래갖고 졸업했어. 근데 물론 이제 D인데 C로 바꿨던가 아니야 2인데 D로 바꿔줬던가 그래갖고 과목을 이수한 걸로 처리해줬지. 예. 나는 이제 5년 만에 졸업했어. 만학도는 아니고 5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학교를 더 다니겠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한 거지. 전현이 더 다니면 안 된다. 제가 더 다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시키기로. 그러니까 일종의 퇴학 비슷한 졸업이었어. 근데 졸업장은 주더라고. 졸업장은 받았는데 그게 그래서 난 절대 내가 경희대학교 사학과 학사란 얘기 안 해. 학사는 공부한 사람. 왜 전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내가 민망한 게 전공은 그걸 공부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난 전공을 한 건 아니야. 졸업을 했지. 퇴학 비슷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퇴출이라고나 할까? 졸출이라고나 할까? 일단 졸업 처리를 하고 학교에 못 오게 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는 굳이 내가 뭐 나의 학력을 드러내서 내가 뭐를 전공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거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난 생각해.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내 가방끈은 고졸이야.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부를 못한 거지. 그래갖고 내가 이제 대학교 때 데모를 하러 갔는데, 길에 백화점에 SAL이 이렇게 크게 프랭카드가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야. 그때가 뭐, 샬레? 새로 나온 무슨 메이커인가? 세일이었어. 아유, 내가 그 세일을 못 읽어가지고. 샬레? 그리고 그런 수준이었다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하지.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교수님들이 87년 민주항쟁 때 수업 들으러 온 애들한테 교수님들이 야단쳐서 내쫓았어. 너네가 지금 역사를 공부한다는 놈들이 이 순간에 여기 앉아있다는 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내쫓아갖고 데모하러 가라 그러고 그랬던 시절에서 80년대가. 그래서 내가 89년도에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래서 93년도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 이제 내가 2학년 1학기 때 조교 선배가 부르는 거야. 너 이리 와보라고. 갔지. 너 학사 경고가 뭔지 아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데요? 했더니 너 같은 성적이 3번 연속해서 나오면 학사 경고래. 그래서 제가 성적이 어떻게 됐냐? 1.0. 1.0이 내가 2번을 받았는데 그것도 내가 원래 나는 전부 다 불수강을 하려고 했는데 나랑 싸운 어떤 영어 교수가 성적을 줬어. 아니야, 체육이었나? 하여튼 체육이랑 영어가 점수를 줬어. 둘 다 D로. 그래서 1.0이 나온 거야. 나머지는 다 불수강이었고. 그때 왜 그랬냐면 체육 시간에 체육 조교가 우리 여자의 동기 애들을 이게 수영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행동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온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쳐들어갔잖아. 옷 입고 쳐들어가서 조교 나와! 이래갖고 한바탕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조교가 만약에 체육이 불수강이면 다음에 다시 들을 수 있는데 일부러 D를 준 거야. 그럼 다시 못 듣게. 그래갖고 이제 D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어 선생님도 내가 계속 수업을 안 들어왔단 말이야. 점수를 주면 안 되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뭔가 하여튼 우리 애들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쫓아갔지. 내가 과대표로서 쫓아가고 한마디 했더니 일부러 D를 딱 준 거야. 그러면 이제 그 D는 재수강을 못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그 체육하고 영어가 D 나오고 나머지는 다 불수강. 그래서 1.0이 나왔지. 그땐 다 그랬어. 그래서 그때 우리 김용석 씨만 수업을 잘 들어가지고 막 3점대인가 학점이 나와갖고 운동권들이 걔한테 막 배신자라고 저 새끼 혼자서 3점대 나왔다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 2점대인가 3점대 나왔다고 우리 다 1점으로 깔고 있는데 지 혼자 2점인가 3점 나왔다고 막 욕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2학년 때 내가 걔 노트북을 딱 노트를 훔쳐가지고 숙제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조교 선배가 너한테 너 이런 식으로 가면 학사 경고 맞고 퇴학당한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네가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이제 대충 또 조사를 해봤더니 뭐 리포트를 내야 된대. 수업도 안 들었는데 무슨 리포트를 내. 그냥 이 김용석 쟤가 맨날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다가 얘가 그 두꺼운 대학 노트를 놓고 딴짓할 때 딱 그 노트를 훔쳐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인문관 뒤가 한의대 잔디밭이야. 잔디밭에서 이제 내가 딱 이제 리포트를 쓰려고 노트를 딱 검사를 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거기에 한 50가지, 하루에 할 일이 50가지가 적혀 있는 거야. 대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 막 하루에 할 일을 50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동그라미 세모 X를 해놓은 거야. 근데 내가 감동을 했던 건 뭐였냐면 동그라미 2개가 아니야. X 뒤에 빨간색 볼펜으로 몇 월 며칠 완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가 그날 50개를 한 것 중에 다 동그라미로 완성을 했는데 만약에 그날 못한 게 있으면 며칠 뒤라도 반드시 그걸 해갖고 거기다 적어놨더라니까. 완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얘랑 이런 애라면 절대 식구들을 굶기지 않는다. 그래갖고 내가 우리 신랑을 딱 차지한 거지. 그때 아무도 쳐다도 안 봤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인데 내가 딱 얘는 내 거다 침 발랐지. 내가 딱 침을 발라가지고 사귀기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니야.
경선이가 연애한다. 경선이가, 망치가 연애한다. 난리가 난 거야. 이 도대체 누구냐?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마 아무도 망치는 연애 못한다 그랬거든. 성질이 워낙 더러웠기 때문에, 망치하고는 아무도 연애 못한다는데, 망치가 연애를 한다? 난리가 났지. 그리고 총학생회 선배들도 막 찾으러 온 거야. 야, 누구냐? 도대체 누구랑 연애하냐지.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우리 신랑이 스타가 됐잖아. 모든 전교 운동권에 관심을 한 몸에 받았잖아. 그러면서 전부 다 처음에 그랬어. 이런 애를 왜? 이런 애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 존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선배들이랑 왜 쟤랑 사귀냐. 내가 이제 막 초정파적으로 여러 정파 선배들이 나를 되게 이뻐했거든. 근데 그 선배들마다 다 왜 쟤랑 그러는 거야. 여러 명을 자기네들이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왜 쟤랑. 근데 딱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떤 선배들이 왔고 독한 년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냐. 근데 한 달 만에 사람들이 뿅 간 거야. 어디서 저런 애를 발굴했냐. 아무도 몰랐던 애인데 딱 한 달을 보고 사람들이 다 뻑이 간 거야. 그러더니만 6개월이 지나니까 그 우리 신랑을 꼬시면서 참한 여자애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참한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준다는 둥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지. 내가 이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발굴한 거 아니야. 그때 내 주변에 막 황금 다이아몬드 많았어. 막 여러 학교에 뭐 그 과 좋고 장래가 보장된 내가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도 많은 그런 이 보석들이 밖에 나다녔지만 나는 본 척도 안 했지. 왜? 나는 내 주제 파악을 잘했거든. 내가 나의 주제 파악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야. 다 훌륭한 직업에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랑 한 달도 못 산다. 내가 날 알았지. 왜냐면 내 성질이 워낙 더럽기 때문에 내 성질을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니까. 그 내가 진짜 진지하게 내가 우리 신랑한테 헤어지자고 그런 게 니네 부모님이 무슨 죄냐. 네가 나랑 결혼을 해서 고생하는 걸 보면 니네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네가 무슨 죄냐.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 네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니까. 예. 그랬더니만 이 치사한 인간이 아버지를 보냈어. 병든 아버지를 보내가지고 시아버지를 그 폐암 말기 진단받으신 양반을 서울의 병원에 왔다가 오시는 길에 우리 집에 들르라고 그런 거야. 왜고 우리 아버님이 폐암 말기 진단받으신 분이 나는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걸 보고 싶다 이랬잖아. 내 아버님 그러고 결혼하기로 했잖아. 예. 내 아버님 그러고 결혼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지금까지 나한테 뭐라 그러나 욕을 못해. 왜? 지발로 걸어 들어왔거든. 나는 도망갈 길 여러 번 줬어. 대학교 때부터 빨리 헤어지자. 아니 이게 대학교 때 사귀기 시작했단 말이야. 내가 그 노트를 본 다음에. 아니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느 단과대학을 가면 그 단과대학으로 전화가 와. 그래서 어디를 들러서 뭘 갖고 오래. 그래서 알았다. 경희대가 무지 넓어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또 다른 단대를 가면 거기로 또 전화가 와. 어디에 가서 뭘 좀 해갖고 와라. 알았다. 근데 그게 한 서너 번 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때는 삐삐도 없을 때였어. 그 시절에는 삐삐가 없을 때였어요. 전화기는 물론이고 삐삐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야. 근데 내가 어딜 갔는지 알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물어봤지. 어떻게 다 아냐. 그랬더니만 이 인간이 부지런해가지고 각 단과대학의 기획부 차장들을 전부 다 네트워크로 묶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에 나타나면 그 네트워크로 바로 내가 어느 대학에 있다, 어디 있다 이게 보고가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민간 사찰한 거지. 개인 사찰. 내가 어딜 가든지. 그래서 내가 누구랑 만났다. 그러면 아니 우리 신랑 얼마나 대단하냐면 내가 만약에 다른 남자애랑 대화를 했어. 어느 단대에서. 그냥 멀리 우리 학교에서 먼데 이제 뭐 사범대나 이런 데 갖고 만약에 누구랑 대화를 했다. 근데 누구랑 대화인지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막 이렇게 그 남자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가 그러잖아. 근데 안 그래. 아우 저기 그 어디에 누구누구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참 대단한 애다면서 칭찬을 해준 거야. 내 앞에. 내가 이제 누구랑 만났잖아. 그러면 이제 걔에 대해서 나한테 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야.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나 오늘 걔 봤는데 그랬어?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야. 나 알고 그런 건지 몰랐지. 알고 그런지 몰랐어. 알고 그런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다 내가 어디서 누구 만나는지 다 알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아니 우리 신랑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니까. 야 폭동이 나타났어. 오늘 이 제목이 대박인가 봐. 폭동까지 나타났어. 이거 댓글 부대 애들이잖아. 국정원 댓글 부대 애들이 나타났어. 이 제목이 그렇게 이게 중요했구나. 송송 커플 안친묵 구하기 이게 맞나 보네. 그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신랑을 존경하지. 그럼 내가 이제 사고를 많이 쳤어. 옛날부터 사고를 많이 쳤는데 우리 신랑이 그걸 다 용서해주고. 우리 신랑 그러는 거야. 왜 도대체 나랑 결혼하느냐. 내가 결혼해서도 몇 번을 물어봤어. 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냐.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어느 날 나를 딱 보고 자기가 아니라면 저 여자는 평생 고독하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불쌍해 보였대. 내가 평생 고독하게 살 거고 저 성격이 참 거친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너무 불쌍했다는 거야.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들어가지고 적어도 자기 한 사람은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야. 어이가 없죠. 불쌍해서. 그러더만 요즘에 젊은 남자애들 자기 선거운동하는 애들한테 맨날 그래. 누구를 미워하지 마라. 누구를 미워하면 인생이 큰일 난다. 지가 날 미워했거든. 지가 나를 미워하다가 지금 우리 집에서 밥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한테 조언이랍시고 하는 게 누구를 절대 미워하지 마라. 그럼 인생 망치는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설득을 해.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자기 몸무게 반이 살이라고 그러고 그 살이가 그거라며. 수도하면서 몸에 쌓인 그 이물질이라며. 지 몸무게 반이 살이라고 그래. 내가 그랬죠.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이랑 살 거라고. 그랬더니 이 인간이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음 생을 믿지 않는다고 까인 거지. 네. 이 자비심을 내가 볼 땐 우리 참 신랑이 살아있는 예수야. 용서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봐. 인내심의 제왕이다. 인내의 제왕. 우리 신랑이 나한테 화낸 게 딱 2번이야. 한 번이 대학교 때 처음에 그렇게 날 감시를 해가지고 헤어지자 그랬는데 헤어지자 그랬다고 엄청 화를 냈어. 그래서 또 한 번 헤어지자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뒤로 다시는 헤어지자 말을 못하고 대학교를 졸업했지. 그리고 군대 간 사이에 내가 해외로 도망가려고 비행기표 사놨는데 시아버지를 보내갖고 결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화낸 게 김근태 의원님한테 욕한 년. 김근태 의원님한테 빨갱이 짓 하다가 고문당해갖고 병신이 다 된 주제에 왜 선거 나왔냐 이래갖고 내가 그년 죽여버리려고 막 가는데 그때 내 목을 탁 조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나한테 화낸 게 딱 2번이야. 그리고 한 번도 나한테 화를 안 냈어. 그리고 한 번도 그 화를 안 내고 항상 참아줬지. 예. 그게 이제 우리 딸이랑 그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이제 사람의 성품을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돌파력 얼마, 그 다음에 뭐 약간 지혜 얼마 이렇게 이제 다 이제 했는데 꼴통기질. 그래서 딱 넣는데 재채기를 해가지고 많이 들어갔다. 하나님이 꼴통기질을 조금만 쳐야 되는데 그만 재채기를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그러고선 이걸 리셋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엔터가 쳐졌다. 그래서 내가 나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우리 신랑을 지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능력보다 인내심을 확 부은 거지.
인내를 한 통을 붓고 더 큰 통을 갖다가 인내를 막 부어갖고 엔터를 치셨다. 우리 딸이 하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쁜 년 욕을 해줬어요. 예. 하여튼 뭐 니네들 그러지 않았으면 벌써 다 뒤졌어. 내가 우리 신랑 없었으면 너희들 벌써 다 뒤졌어. 무슨 내가 블랙을 풀어줘. 내가 진짜 이게 블랙을 정기적으로 풀어주는 거 꿈도 못 꿔. 블랙 얘기 나왔으니까 할 말 있다. 지금 대선 끝난 대선 즈음이었어. 사전투표 때. 사전투표하고 나서 틀림없이 자기는 여백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있죠? 예. 사전투표하고 나서 이번에 대선 때 여백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예, 투표용지에 여백이 없었다라고 끝까지 주장한 인간들, 내가 그 사람들 블랙을 시켰는데 그건 안 풀어줘요. 네. 다른 사람들은 풀어주는데 그거 안 풀어줘.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자기 의식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는 거야. 이런 분들은 내가 풀어줄 수 없는 게, 아니 뻔히 본 것도 다른 사람들이 주장했다 그래가지고 여백이 없다라고 굳건히 믿고 끝까지 저항했던 분들 아니야. 예. 선거 투표용지에 1번과 2번 사이에 빈칸이 없었다라고 우긴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은 내가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채팅을 하시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 덩다리가 또 될 수 있어. 덩다리가 또 될 수 있고, 또 끝까지 우길 사람들인 거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기본적으로 어떻게 투표용지가 2장일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투표용지가 2종류일 수가 있겠어. 여백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다라고 자기 기억에 오류가 생긴 거야. 근데 그 기억의 오류를 믿었던 분들이거든. 이런 분들은 채팅하면 곤란해. 그래서 내가 블랙을 안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유튜브에 올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 유튜브에 올리고 다음 주부터 유튜브에 안 올려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면 되냐? 앱을 지우세요. 폰에서 앱을 다 지우시고 새로 깔은 다음에 비로그인으로 망치부인을 보시면 돼요. 예. 로그인을 안 하면 블랙리스트는 아이디에 거는 거거든. 그래서 앱을 지우고 새로 아프리카 앱을 다운받아서 비로그인으로 보면, 예, 볼 수 있어요. 예. 비로그인으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돼요. 나는 그때 너무나 놀랬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구나. 나는 수개표 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난 굉장히 화를 낸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이 수개표를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지금 수개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까? 만약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면 그건 논리적 모순이야. 그렇잖아. 개표 부정을 믿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렇잖아. 그리고 그 모든 선거를 부정하는 거야. 박근혜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바탕, 기저를 의심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거야. 예. 상식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면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민주주의를 주면 난 안 된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슬라보의 지적이 고민하는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만큼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이거야. 민주주의는 본인이 상식적이어야 돼요. 법과 제도를 올바로 알아야 되고 상식에 근거해서 정치적 비판을 하고 정치적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사고를 갖고 뭘 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탁현민을 옹호하고 수개표 운동을 하고 선거용 투표용지에 여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공유한다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테레사 메이를 찍은 사람들, 마크롱을 찍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문제야? 결국은 투표권이라는 걸, 브렉시트를 찍은 사람들, 브렉시트에 찬성한 사람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 물리적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는 게 옳으냐? 이거 문제가 돼. 이거 지식인들이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야. 세계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왜 민주주의가 종말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어떻게 민주주의의 상징인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냐고. 브렉시트가 뭐야? 유럽연합에서 가난한 난민들을 복지 혜택을 주는, 그 가난한 난민을 먹여 살리는 비용을 유럽의 부자들이 내는 건데, 그 영국의 부자들이 그거 내기 싫다고 브리티시는 EU에서 엑시트 하겠다. 그게 브렉시트야. 그러면 부자가 부자의 의무를 안 하겠다는 게 브렉시트인데, 거기에 가난한 서민들이 찬성을 했다는 건 자기네들이 받는 혜택까지도 버린 거야. 나중에 알고 후회하는데 소용없는 거거든. 민주주의라는 건 정말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게 무조건 박정희 전두환 찍고 노태우 찍고 김영삼 찍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이회창 찍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문재인이 승자이기 때문이야. 노무현을 찍었던 이유는 노무현이 승자였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 문재인 팬클럽에서 올라온 사진이 망치년이 돌아왔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문재인 팬클럽에서 욕지거리를 써놓고 그 밑에 댓글로 망치년이 돌아왔군. 그게 뭐야? 국정원 댓글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댓글이지. 언론이 속이는데 어떡하나요? 망치 부인이 진실을 얘기해주는데 나한테 욕하고 있잖아. 날 모르는 것도 아니야. 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 언론의 문제점을 다 설명해주는 내가 있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쌍욕하면서 언론을 왜 욕해? 내가 언론의 문제점을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요, 그거를 정청래가 직접 밝힌 게 아니라, 이 작가가 정청래였다고 밝혔대.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가 유튜브로 망치부인 방송 올리는 끝이에요. 예. 이번 주까지만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고, 앞으로는 망치부인 방송은 유튜브에서 못 보게 되실 거예요. 망치부인을 보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 시청자님들 중에 망치부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프리카 앱을 다운받고 보시고요. 데이터 때문에 아프리카를 못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팟캐스트에 들어가서 팟캐스트를 깔고 그 팟캐스트에서 망치부인을 검색하면 망치부인 방송만 모아놓은 팟캐스트가 뜹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유튜브 활동을 안 할 거예요. 유튜브에 안 올릴 거예요. 이유가 뭐냐? 김어준 방송을 보면 내 방송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내 방송을 보면 반드시 김어준이나 이상한 사람들 방송으로 연결이 돼. 연관 동영상이 떠. 그럼 그건 가짜잖아. 내 방송을 보고 김어준이 연관 동영상이면 김어준과 나는 연관되어 있어야 되잖아. 김어준 본다면 나도 떠야 되잖아요. 근데 내 방송을 본 사람은 김어준으로 유도가 되고, 김어준 방송을 본 사람은 나한테 안 떠. 내가 안 떠. 그러니까 그게 유튜브에서 뭔가 조작을 해놨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놔도 그 얘기를 듣고 개소리를 들은 다음에 나한테 개소리 듣고 항의를 해. 민평년이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유튜브에 못 올려요. 유튜브 시청자님들, 유튜브의 시스템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망치부인을 유튜브에서 못 보게 되시는 건
유튜브의 시스템의 문제예요. 유튜브가 이상한 연관고리를 조작을 해서 예 계속 망치부인 방송 듣고 헛소리하는 애들로 연결을 조작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 유튜브에 못 들어 유튜브는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싶으면 아프리카 TV 앱을 깔고 그리고 그 생방송은 제가 생방송이든 재방송이든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영상을 보면 지난 방송을 보실 수 있는데 동영상의 필터링을 최신 순으로 하시면 가장 최근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구독자들한테만 망치부인 노출돼. 예. 구독자들한테만 노출이 되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야 망치부인이 보여. 그래도 검색을 했을 때도 순서대로 안 나와. 나는 유튜브에 항상 검색을 했거든. 구독한 게 아니라 나는 늘 아프리카 망치부인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엉뚱한 영상이 떠. 이 지나간 영상이 뜨거나 관련성이라고 해놓으면 엉뚱한 영상이 떠. 예. 그래서 본사는 미국인데 유튜브 코리아가 그래요. 유튜브 코리아 사장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 구글 코리아. 예. 구글 코리아 사장 이상한 사람이라서 내가 볼 땐 내 방송을 차단시켜 놓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내 방송이 노출이 안 돼. 모든 방송에가 김어준은 메인으로 뜨는데 김어준 방송 보면 망치분으로 연결 못하게 해놨어. 그래놓고 내 방송은 연관 방송이라고 김어준이 떠. 웃기는 거잖아. 예.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국이나 망치부인 아프리카 앱을 통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유튜브 시청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몇 명이 보더라도 제대로 이해해 주길 바래요. 예. 다 음모론이래. 진짠가 봐. 다 음모론이래. 아니, 그렇게 음모론으로 보이는데 왜 봐. 꺼져. 예. 네. 팟캐스트라는 거는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데, 팟캐스트라는 게 팟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팟빵이나 쥐약은, 팟캐스트들 중에서 몇 개를 끌어다가 노출시켜 놓은 거야. 원래 팟캐스트 방에 가서 망치부인을 검색하면 망치부인 것만 쭉 떠요. 다른 거 안 뜨고. 예. 그러니까 팟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팟빵이나 쥐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팟캐스트로 들어가서, 예. 가령 아이폰으로 보면, 예. 가만있어 보자. 예. 요 보라색 이거를 누르시면요. 예. 그리고 거기서 망치부인을 검색하면 팟캐스트 중에 망치부인 방송만 쭉 떠요. 그럼 이건 이상한 걸로 연결이 안 돼. 팟빵이 뭔지 묻지 마. 예. 그쪽으로 그래서 들으시면 된다. 그게 데이터가 덜 먹기 때문에 예, 그 팟캐스트로 들으시면 돼요. 예. 팟빵은 지금 순위라든가 이런 게 댓글 후기를 많이 쓰면 순위가 올라가. 그래서 팟빵 순위라는 게 팟캐스트 순위가 아니야. 팟빵에서 막 자기네들이 댓글 달고 그런 걸로 순위 조작이 가능해. 팟빵이라는 게 그게 순위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팟빵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거기 하면 또 엉뚱한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팟캐스트라는 거를 여러분이 찾으셔서 요 보라색 예, 팟캐스트 방에 들어가서 망치부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트위터에 어저께 이제 우리가 국민소통 수석실 비서관이 한겨레를 한걸레라고 욕한 걸 좋아요 마음에 들어 한다 이거 지적했잖아요. 근데 지금 트위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계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계정에서 이상한 글을 지금 좋아요 눌렀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이상한 글들을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계정.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아, 이게 뭐냐 하면, 그 문재인 공식 계정에서, 예, 정연백을, 예, 문재인 공식 계정이 정연백을 비난한 글을 마음에 들어 했다. 정연백, 나대면 광화문 1번가에 매일 민원 넣어야지, 자르라고 임명권자는 해임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제 그 정연백을 비난한 글을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계정이 예, 그 좋아요를 눌렀대요. 마음에 들어 했대요. 문재인 공식가 어저께 우리가 청와대 공식 계정을 문제 삼았잖아. 걔네들이 이상한 한경호 혐오 논란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고, 오늘은 문재인 트위터 계정이 정연백을 비난한 글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눌렀다는 거야. 요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랬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내셨어. 망치 방송을 듣다 보면, 막연히 흘려보내기에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때로 눈물과 감동, 열정이 넘치는 방송, 이 모든 방송을 책으로 기록해서 판권도 내고 수익도 챙겨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황진이의 시도 남아있지 않답니다. 나뭇잎이나 바위에 물을 묻혀 썼다네요. 그랬더니 아, 그런 뜻이 있군요. 이렇게 이해해 주셨어요. 예. 책으로 내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책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저는요 내가 비록 전과자가 돼서 공문서에 이름이 남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막 유명해지길 바라지 않아. 나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지 않고 나의 뜻이,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래. 그게 망치 부인이 이랬다라고 전해지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했던 내용만, 내가 이야기한 내용만 다른 사람들이 전파되고 깨달으면, 또 어떤 분이 팟캐스트에서 내가 방송하면 그 다음에 비슷한 논조로 얘기를 한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야. 괜찮아. 상관없어. 망치 부인이 했던 얘기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거, 나 그거 반대 안 해요. 예. 내가 얘기한 내용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지, 망치 부인이 했다 안 했다를 알리고 싶지 않아. 예. 내가 망치 부인 활동을 해서, 나는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갖고, 이분도 정치하시려나?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나 이런 걸 하면, 이걸로 정치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준. 그래서 내가 내 실명도 얘기 안 하고 망치 부인이란 이름으로만 활동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맨 처음부터 망치 부인이란 이름을 지은 것도 그게 잊혀지고 싶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한 합리적 민주사회가 되면 망치 부인이란 이름을 기억도 못하는 그런 세상을 오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지은 이름이 망치 부인이니까 뭐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 더 뭐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나는요, 어중이 떠중이가 듣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똑바로 알아듣길 바래. 예.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똑바로 알아들으면 이 사람이 적어도 한 명한테는 전할 거 아니야.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보지도 않고 헛소리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이게 유튜브에 요약본을 올려놨더니 요약 정리만 읽고 헛소리하고 나한테 항의 문자 보내고, 방송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한테 시비 걸고. 지금 누구더러 나대지 말라는 거야? 누구더러 나대지 말라는 거야? 저 여러분, 얘 캡처 떠주세요. 소라는 애가 쓴 거 전부 다 캡처 떠주세요. 법정에서 보자. 안경 벗어주세요. 새끈해요.
자, 지금 네가 채팅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어. 네가 화면상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안경 벗어주세요, 새끈해요, 이거 너 나한테 성희롱한 거야. 내가 너를 그냥 인터넷으로 명예훼손만 거는 게 아니라 명예훼손에 성희롱까지 같이 걸 거야. 법정에서 만나. 자, 예.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갈게요. 시간이 벌써 2시간이 지났으니까 진짜 오늘의 주제, 예. 송송 커플로 안친묵 구하기, 요거 아까 지나갔으니까.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오늘 아침에 한미연합훈련으로 미사일을 쏘고 갔을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북한의 도발을 그냥 성명서 정도로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미연합사에서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어요. 그걸 어젯밤에 한미연합사에다가 통보를 했고, 동의를 얻어서 오늘 아침에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예. 그럼 왜 그랬냐? 이걸 왜 그랬냐? 이걸 갖고 이제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이러다 진짜 전쟁 나면 어떻게 되냐?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왜 저렇게 무섭게 나가지? 이런 이야기? 예. 그러면 요 얘기를 왜 했냐 하면, 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독일로 출국하면서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느냐? 예. 고소할 겁니다. 왜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느냐? 자, 여러분 이거 지금 해설이 어떻게 나왔어요? 관련 기사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문재인이 북한을 혼내주는 미사일 발사 실험 지시를 내렸나? 여기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이 있습니까? 그 의미가 뭔지? 예. 일단 기사를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지. 문 대통령 성명만 낼 상황 아니야. 탄도미사일 사격 지시. 한미 5일 오전 7시 무력 시위. 북한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 문 대통령 지시 뒤 미국과 조율. 대응 태세 확실히 보여야. 여기 나와 있네. 대북 경고와 국제 주도권 의지. 예,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청와대 관계자가 우리도 보여주겠다라는 단호한 의지 천명, 레드라인을 거듭 주지, 선제적 대응으로 주도권 확보, 이게 목적이었다.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미사일연합 무력 시위를 지시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갖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 다만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유화책인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 무력 시위까지 진행한 데에는 의외라는 시선이 따라붙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무력 시위라는 대북 강경책을 펼친 것은 북한의 레드라인을 거듭 주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레드라인을 넘어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무력 시위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예고 차원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를 방문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의 만남에서 북한이 한미 정상이 협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원과 통화에서 성명 하나 낭독하고 끝낼 사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라며 무력 시위를 통해 우리도 보여주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대응은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국제적 주도권 확보 문제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윤영찬, 얘가 문제의 윤영찬이잖아. 이날 무력 시위는 문 대통령이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미국 측에 먼저 연락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북한 문제에 누구보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정 실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어젯밤 9시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부 장관과 통화해서 문 대통령의 공동발사 제안을 설명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의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도 전격 동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운전석론을 펼친 적도 있다. 그는 지난 1일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 인사말에서 남북관계에서 주변국에 기대지 말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기본으로 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국제적 지지를 얻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독일 베를린에서 퀘르버 재단 초통으로 가질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의 연설은 당초보다 북한의 일련의 도발을 규탄하는 데 좀 더 힘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언급된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톤 앤 매너, 이거는 이제 방향성, 여기에 영향을 줄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자, 요게 이제 그 뉴시스 기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미 양국이 그 하여튼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미 미사일 부대가 5일 오전 7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동해안에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지시했다. 이번 사격에 대해 한국군의 현무2 미사일과 미8군의 ATACMS, 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동시 사격하여 초탄을 명중시킴으로써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연합 미사일 사격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4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뒤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며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대응 태세를 북한에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 무력 시위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자, 이해가 되세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신문기사 2개 읽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읽어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약간 좀 의외다. 뉴시스에도 나왔죠. 전날은 대화하겠다라고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오늘 이런 발사를 지시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제 발사가 되자마자 5분 만에 NS웨이를 했어. 그래서 거기서 강력하게 비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비롯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핵 폐기로 가야 된다. 그 대화의 문을 열어놨단 말이야. 그게 어제 아침에 발사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야. 미국 측에서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8,000km면 미국의 서부해 안에 닿는다. 그러면서 요렇게 막 주동 뜬 게 누구겠어? 일본이겠지. 일본에서 막 주동을 뜨면서 큰일 났다. 미국에 큰일 났다. 미국을 공격할 거다. 이러면서 이간질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주도권을 받아왔잖아.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깔보는 도대체 저 인간은 정신이 있냐 없냐 이러면서 되게 비웃는 투로 트윗을 했단 말이야. 그 말이 뭐냐? 나는 이 문제를 주도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건 이 문제의 주도권은 문재인에게 있어. 나는 방관자야. 요런 뜻이거든. 근데 그 트위터를 가지고 미국에서 막 비난을 했다는 거야. 미국 언론이. 너무 안이하다. 너무 안이란 태도 아니냐 이러면서 트럼프를 비난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베가 막 그걸 또 더 부추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G20 회의를 가야 되는데 한미일 정상 안보를 하러 가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이 어저께 얘기한 수준 정도만 얘기하고 갔다면 일본이 과연 한국이 이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시비를 걸겠지. 그리고 트럼프를 막 부추기겠지. 그리고 지금 국제 지도자들을 막 G20을 흔들어가지고 한미 그 남북 문제의 주도권을 한국에게만 맡길 수 없다. 요렇게 분위기를 몰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강력한 대응으로 한 방 쏴주고 간 거야. 날 얕보지 마라. 나 말로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강력한 대응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가놓으면 아베가 뭐라 그러겠어. 그렇게 쏴놓고 가면 아베가 흔들어댈 수 있겠어 없겠어. 이게 이제 저기 누구지? 옛날 통일부 장관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미국이 큰일 났다. 이러면서 지금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빨리 대화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어저께 내가 이제 북한에서 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자꾸 하느냐 내가 얘기를 했잖아. 북한이 미국한테 대화하자 그러면 미국이 어떨 거다? 깔볼 거라는 거야. 근데 얘가 핵미사일 하나 딱 메고 가가지고 나랑 대화하자 이러면 깔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핵미사일을 이제 응축시설은 됐대. 핵농축 기술까지는 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핵미사일이라는 게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 그래서 대기권을 통과해갖고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5,000km를 가서 쏘는 거. 그게 핵미사일인 거야. 그래서 그 고급 기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 다음에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요게 핵심인 거야. 근데 이제 어저께 실험은 그렇게 먼 거리를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실험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저께 북한 실험은 먼 거리를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실험인데 아직 그 북한이 먼 거리를 날아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그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맞죠? 지금 어저께 수직 상승으로 2300km를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요게 뭐 포물선을 그리면 8000km까지 간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어저께 그 북한이 보여준 건 고고도로 쏴서 즉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기능까지는 보여줬는데 문제는 뭐냐? 멀리 나는 기술 다음이 뭐냐? 대기권을 나갔다가 다시 추진을 해서 다시 재진입을 해야 돼. 그게 어려운 거야. 재진입하는 기술. 그래서 재진입하는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아직. 그래서 이제 그 ICBM이 완성됐냐 안 됐냐 그래서 그 ICBM이다 아니다 요거를 논란을 벌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그 북한이 다시 재진입하는 그거까지 기술을 확보했는지를 아직 확인을 못한 거야. 그래서 분석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내가 지금 제대로 얘기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쟤네가 계속해서 실험하는, 그러니까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핵미사일을 메고 가서 대화하자는 주장을 하겠다는 거야. 대화하자는 주장을 하려고 뭐라 그러나 담보를 들고 가겠다는 거지. 담보를 들고 가려고 지금 핵미사일 만드는데 현재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일단 먼 거리를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돼 있었다. 근데 이제 어저께 먼 거리를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근데 아직은 이제 나갔다가 돌아오는 곧 다시 재진입하는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래요. 그 기술이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금 분석 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자기네들이 ICBM을 완성했다라고 주장. 근데 미국에서는 분석 중이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이간질을 해가지고 일본이 중간에 지가 이제 이권을 먹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쨌거나 북한이 계속해서 이 80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럼 단지 이것만 가지고도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무식한 백인들은 곧 전쟁이 난다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 그들의 특징이 학력이 낮다는 거야. 잘 몰라.
그 저기 무슨 군사체제도 잘 모르고 그 대기권에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애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식한 애들이 막 그 사고를 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에게 맡길 수 없다. 요런 논조로 지금 일본이 그 준비를 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 문재인이 먼저 선빵을 날려서 우리가 북한을 그냥 대화만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 경계선을 넘으면, 레드라인을 넘으면 조치를 취한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북한한테 보여준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거는 북한한테 보여준 게 아니고 나는 이게 일본에게 보여준 거라고 봐. 일본과 국제사회에다가 보여준 거야. 여기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 예. 그러니까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권을 문재인이 갖겠다. 이걸 전 세계에 표시낸 게 이 발사 실험이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발사 실험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제대로 안 해. 그 의미를. 그지? 그래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발사 실험을 한 건 여기 지금 뉴시스에도 그 얘기를 한 거야.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갖겠다는 뜻으로 지금 발사 실험을 한 거다. 그걸 보여주고 지금 독일을 갔는데 저 송송 커플이 10월 달에 연애한다고 지금 그거 퍼뜨리고 있는 거야. 10월 달에 결혼한다는 걸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유의미하게 내리고 갔다는 거, 그건 안 보여주고 계속 북한 미사일만 보여줘. 지금 그 연합뉴스에서는, YTN에서는 북한 미사일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탄도미사일 사격했다. 그게 같이 나오는데 연합뉴스에 계속 북한 미사일만 나와. 내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합뉴스나 YTN에서 그 북한 영상 나오는 거 그거 다 돈 주고 튼다 그랬죠. 그거 다 돈 주고 트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에는, 예,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에는 뭔가 배경이 있어요. 예. 어떤 배경이냐면, 일단 송중기를 박근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태양의 후예를 보고, 그래갖고 송중기하고 떡 매치는 그 이벤트를 한 거야. 그리고 송중기의 무슨 과거 드라마를 테마공원으로 묶으라고 그러고, 거기다 몇백억 세금을 투입하고, 그리고 송중기 입간판을 안 세웠다고 막 신경질 냈다는 거야. 억지로 송중기 입간판까지 세웠어야 됐다는 그 뉴스가 나온 게 지난 한 3주 전에 그 뉴스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송중기가 송혜교랑 열애한다는 얘기가 터진 거야. 열애설이 터진 거야. 예. 그 이제 이 송중기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가 자기한테 그랬다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겠어. 이 송중기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싶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무하고나 이제 결혼을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송혜교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발표가 난 것 같다. 사실 그 전에 이제 박근혜가 현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현빈을 너무 좋아했다는 기사가 나온 다음에 바로 현빈이 열애설 터뜨렸어. 현빈도 열애설을 바로 터뜨렸잖아. 부정 안 하고. 송파에 있는 팬이 이 동네 사는 친구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뭘 배달을 하고 가셨어. 여러분, 자, 이 친구들을 자꾸 막 보내가지고 선물 보내시고 막 이러시면 저도 민망하고 친구분도 고생이시니까, 네, 예, 이렇게 오미자차 이런 걸 보내셨나봐. 오미자 떨어진 거 하시고. 네, 자,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요 연예인 스캔들이 오늘 동시다발로 터졌어. 이건 뭔가 가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쟤네가 끝까지 가리고 싶었던 거, 지금 화면에서 사라진 두 인물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시를 내렸다. 한마디로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문재인이 계속 갖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방송에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친묵 가리기. 예. 안철수가 지금, 그 이준서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야. 예. 이게 이준서가 왜 잘못이냐면요.
계속해서 이유미한테 증거를 가져오라고 강요했어. 그래서 이유미가 증거를 조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유미가 그 증거를 조작을 해서 줬던 이유는 이준서가 끊임없이 뭔가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니 없는 증거를 계속 요구하면 조작하라는 얘기지 뭐야 그게. 그게 자기가 직접 조작을 지시 안 했다. 자기가 직접 조작 지시를 안 했다라고 버티고 있는데 굉장히 그건 무책임한 거야. 안 갖고 오면 그걸로 넘어갔어야지. 계속 뭘 더 갖고 와라 더 갖고 와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녹음 파일까지 갖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준서가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한 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준서를 누가 데려왔어? 안철수의 영입 1호야.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안철수의 책임인 거야. 근데 이제 안철수가 계속 침묵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의 침묵에 대해서 막 그 국민의당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요걸 지금 안철수를 안철수의 침묵을 구하기 위해서 안철수의 침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연예인 스캔들을 더 터뜨린 거 아니냐. 근데 나는 그냥 해본 말이거든. 솔직히 이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냥 해본 말인데 반응이 너무 거칠어 제목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맞나 보다. 아니 그냥 해본 말인데 송송 결혼 소식으로 안친묵 구하기? 라고 물음표를 써놨는데 폭동까지 들어왔어. 폭동. 옛날에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까지 다 동원된 거야. 가리고 싶은 게 있었던 거지. 나는 그냥 해본 말인데 맞나봐. 지금 국민의당에서 탈당하겠다는 의원들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래요.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잘못하면 그 안철수 측 비례대표만 남게 생겼어. 안철수 측 비례대표만 지금 남게 생긴 상황이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 모든 문제는 도의적으로 안철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후보였고 뭐 자기는 그 문준용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싫어했다. 그러면 그 수십 대의 카메라가 따라다닐 때 문준용에 대한 네거티브를 중단해야 된다는 말 왜 안 했냐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뚜벅이 행세하고 다닌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에서 그렇게 발바대고 오만 지랄하는 걸 몰랐어? 나는요 안철수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문제라고 봐. 지금 당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데 이걸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건데 몰랐다? 바보 아니야? 아니 들떨어진 애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당에서 발표를 했다. 자기 선거야. 자기 선거에 그런 증거랍시고 이걸 발표를 했다면 자기가 검증을 해야지. 그 책임이 자기가 있는 건데 바보 맞음. 그렇구나. 괜히 흥분했네. 바보라서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바보라서 모르는 거고 바보라서 침묵하는 거고 언제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자기가 발표해봤자 몰랐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침묵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요 안철수가 침묵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주식을 내가 볼 때 지금 안철수 지지자들이 대부분 주식과 연관된 사람들이야. 이 코스피가 막 지금 막 폭발하기 직전이잖아요. 막 계속 연일 최고치를 치고 있잖아. 어저께 핵실험해갖고 좀 오늘은 진정세지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빨리 안철수 주식을 팔아 제껴야 되는데 사실 안철수가 지난번에 진 다음에 그 안철수 주식을 적당한 때 떨질 못한 거야. 그 안철수 주식을 다 떨 때까지 안철수가 계속 정치한다고 해야지 그게 휴지 조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안철수가 뜬금없이 일반인들은요 그 선거 끝나고 자기가 그렇게 참패했으면 적어도 6개월이라도 참회의 기간을 가져. 근데 바로 내년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이 안철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안철수에게 그런 에드벌룬 띄워놓으라고 요구했겠지. 적어도 적당한 시간대에 그 안철수 관련 주식을 자기네들이 떨 때까지 팔아먹을 때까지 그 개미들 속여가지고 팔아먹을 때까지 시간 끌으라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닐까.
라는 소설이라고. 그런 소설. 있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먹고 살았는데 중국이 지금 저지경이 돼가지고 한한령으로 지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다 끊겼어.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먼 전망이 있다고 주식값이 올라가겠어? 이거는 뭐냐면요, 옛날에 실제로 어느 사이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트 사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기 그 사이트의 이용자들이랑 짠 거야. 그 깡통 주식을 똥값에 사. 그 다음에 지네들끼리 이걸 사고 팔면서 호가를 올린 거야. 지네들끼리 막 돌려갖고 호가를 올린 거야, 깡통을. 그걸 막 노출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게 블루칩인가 보다. 그래갖고 개미들이 제일 올랐을 때 다 샀어. 이 새끼들이 딱 250억어치를 팔고 튀었어. 깡통이었어. 그게 작전주라는 거예요. 예. 그게 작전주인데, 그런 식으로 이게 그 한 사이트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예. 내가 볼 때 지금 세계 주식시장의 거품을 막 올리고 있는 거야. 절대 지금 세계 시장이 경제적으로 나아질 건수가 없어. 지금 트럼프도 적자라고 지랄하지.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나아질 건수가 없는데 왜 주식에 투자를 하겠어요? 주식이라는 건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밝을 때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주식의 거품을 막 만들어갖고 터트리려는 거야. 주식의 거품을 만드는 과정은 지금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털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계속 가격을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막 경제를 모르는 개미들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빚어서라도 주식을 막 살 거 아니야. 요게 날마다 야 하루에 1,000만원씩 오른단다. 그래갖고 다 지네 거 팔고 나면 그 거품을 터트리는 거야.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어. 예. 97년에 한국 IMF,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지금 2017년이잖아. 그지? 2017년이야. 특히 우리나라하고 미국 경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둘 중에 한 군데에서 터진다는 거야. 근데 미국도 지금 아주 심각한 국가부채, 미국에 심각한 국가부채가 있고 그 심각한 국가부채 중국이 가지고 있어. 그 채권을.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이명박 박근혜 때 그 가계부채를 최대치를 만들어놨어. 국가부채도 최고치고요. 가계부채도 최고치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터지면 큰일 날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냐고. 딱 하나야. 이건 주식 갖고 있는 애들이 팔기 위해서 호가를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에요. 팔 때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안친묵을 구하는 안친묵을 싸고 도는 사람들이 나는 자기네들이 확보해 놓은 안철수 주식을 판매할 때까지 침묵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나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 같아. 안철수가 사실을 인정하면 정계 은퇴해야 돼. 근데 얘네들이 지금 자기 주식 처분을 못한 거지. 그래서 침묵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닐까? 아베는 한반도 전쟁을 원한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무너져야 지네가 한반도를 접수하러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원하는 것도, 그게 일본의 오랜 수건이야. 한반도로 쑥대밭을 만들어서 지네가 먹는 게 1592년부터 수건이었고, 임진왜란 때부터. 그 다음에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그 아베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선거에서 참패했고 자기 개인의 스캔들 때문에 국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중이야. 어떻게든지 한반도 문제를 건드려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우리한테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바짝 해야 된다. 긴장을 바짝 해야 되는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뭘 날리고 갔다? 북한에다가 내가 말만 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간 거고요. 그리고 가서 지금 독일하고 그러니까 그 G20 회의에서 한반도의 그 주도권,
한반도 주도권을 문재인이 갖겠다라는 것을 공인받으려는 거야, 지금. 예. 자, 이걸 어떻게든지 지금 아베는 방해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이번에 새로 뽑힌 그 검찰총장은, 문재인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새로 뽑힌 검찰총장은요, 문재인 쪽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제 문무용? 이 사람이 그 검사들이 투표한 거야. 문무일. 이 문무일이요. 검사들이 자기네들끼리 특수통 검사로 추천한 거야.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니까. 그 문재인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에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뭐하고 뭐? 특수통과 공안통. 그래서 공안통이 이 정치검사들이야. 그리고 이제 이 특수통이 권력자들을 수사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문무일은 특수통 출신이야. 문무일은 특수통 출신이고, 그래서 이 특수통 출신이라서 들어오자마자 뭐라 했어? 정치검사들을 손봐주겠다. 지난 10년간은 정치검사들의 대세였어. 그래서 그 최동욱이도 개망신 떨고 쫓겨나고 그랬었던 거야. 그게 이제 공안통들이 10년 동안 검찰계에 실세를 쥐고 있었는데, 지금 특수통이 나와서 공안통들을 정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문무일이라는 사람이 문재인의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해야 돼. 예. 경계해서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그 JTBC 뉴스를 보면서 느낀 건데, 그 최동욱의 혼외자 부분 말이에요. 예. 최동욱의 혼외자 부분이 그게 혼외자가 맞다라는 과학적 증거는 안 나왔어. 그런데 혼외자가 아니다라는 과학적 증거도 없어. JTBC 뉴스를 보면서 개인 사찰로 유죄를 받았더만, 국정원이. 최동욱을 사찰한 걸로, 개인 불법 사찰한 걸로 유무죄, 그러니까 2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최동욱에게 혼외자 이야기가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혼외자라는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혼외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도 없어. 그래서 지금 그 최동욱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최동욱 얘기는 하지 말자. 다만 지금 이제 이 검찰총장이 특수통에서 됐는데, 특수통으로 된 사람은 무조건, 그러니까 문재인이 뽑은 사람은 무조건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송민순 기억하지? 그 송민순이 누구야? 노무현 때 외교부 장관이야. 근데 그 노무현 때 외교부를 새누리당에 줘서 새누리당과 일본의 입장으로 활동했던 게 송민순이야. 그러니까 노무현 때 장관은 무조건 노무현 사람이다. 아니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중에 내가 볼 때 진짜 문재인 사람은 강경화, 송영무, 그 다음에 이낙연, 그리고 저기 누구야? 김상곤, 이 정도의, 김현미, 한 5명 정도가 문재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김동연이나, 경제 김동연이나, 새누리당이 좋다고 다 통과시켜준 애들은 문재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재인의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무조건 편들고 무조건 옳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잖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발표 중에 있지요. 예. 그 송영무에 대해서, 쟤네들이 지금 송영무에 대해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야. 안 해주려고. 왜냐하면 송영무가 장관이 되면 지네들 밥줄이 끊기거든. 그 송영무가 되면 지네들 무기 로비 사업이 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뉴라이트 애들이 그게 그 무기 방위 산업이요. 내가 볼 때 쟤네들의 돈줄이야. 가령 우리가 그 동원되는 사람들, 친박 집회에 동원되는 사람들 비용이 어디서 나올까? 근데 그 돈이 그거는 내가 볼 때 국정원 돈 갖고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일까? 내가 볼 때 방위산업과 연관된 돈이야.
통영함 하나로 천몇백억을 해먹었대잖아. 방위산업 비리로 이게 지금 그 뉴라이트 쪽 애들이 그 비자금을 만들고 있는 주요 창구가 그쪽일 거라고 나는 소설을 써. 내 소설은 그 방위산업이 걔네들의 1차 그 돈줄이야. 국정원 돈요? 그것보다 방위산업이 더 큰 돈이야. 왜냐면 국정원이 빼돌릴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그 방위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가 수십조 원이야. 국방비가 수십조 원이기 때문에 그 수십조 원으로 얼마든지 뺐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두 번째 돈줄이 어디냐면 미국 무기를 사왔어. 그 무기를 고철로 팔아. 톤당 몇천 원에 싼 값에 팔아. 근데 그거를 그 톤당 몇천 원에 인수한 애들이 그거를 톤당 몇천만 원씩 받고 외국에 팔아. 고급 합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국방부에서 정상적 가격을 받고 팔면 되잖아. 그걸 왜 싼 값에 고물로 파냐고. 여기에 그 소위 보훈처, 소위 이제 그 전직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거기서 돈을 뜯어먹는 거야. 그래서 그런 돈이 난 저쪽 애들의 자금줄일 거라고 봐. 그런 자금줄을 가져야 되는데 송영무가 국방장관이 되면 곤란해지겠지. 송영무가 국방장관이 되면 그 걔네들의 사업에 큰 위기가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송영무는 절대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소설. 픽션을 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그 문재인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한다. 근데 문재인이 성공한다는 얘기는 뭐냐? 1년 안에 외교적으로 남북의 위기와 긴장 상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도 미쳤고 김정은도 미쳤어. 둘이 똑같이 미치광이 전술을 쓰면서 마주 달리는 기차야. 그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외교부 중심, 외교라인 중심으로 국가안보실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강경화를 외교부 장관으로 앉히고 그 다음에 국방개혁하겠다는 송영무를 국방장관으로 앉혀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재인의 인사들이야.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팬이란 인간들이 탁현민만 지키고 앉아있어. 그러면 언론은, 이명박 언론이 탁현민을 까는 척, 탁현민이 잘못한 걸 가지고 실제로 공격 대상은 강경화 송영무야. 그지? 강경화 송영무 김상곤을 공격해. 그러면 김상곤은 왜 그렇게 공격하느냐? 교육.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사학재단 사람들이야. 근데 교육부총리가 김상곤이 되면 얘는 사학재단에 대한 칼질을 하겠다라고 별로왔던 사람이야, 김상곤이. 그래서 김상곤 절대 반대. 송영무는 자기네 방산비리 돈줄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 결국 교육사업에 돈 뛰어드는 사학재단, 얘네들이 절대 반대. 돈 문제야. 강경화를 반대하는 것도 돈 문제야. 왜? 미국한테 충성을 다하면서 거기서 로비를 하고 이득을 먹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강경화가 정상적 외교라면 지네들 돈줄이 끊어지거든.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결사반대하는 게 강경화, 김상곤, 그리고 송영무야. 그리고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근데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뭐 닭값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이벤트를 잘하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김상조를 보면서 느낀 건 부지런히 일은 잘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로 치고 들어가라. 지금은 주변부에 굉장히 서민적인 이야기 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왠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깊이 있는 무거운 칼이 아니다. 지금 이제 주변부만 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사, 통닭값에 우리 관심 있잖아. 그러니까 통닭 문제라든가 관심사들을 치고 있는데 보다 본질적인 부분들을 치고 나갈 때가 됐다. 근데 본질적인 부분들도 건드리긴 하는데 언론이 그걸 안 가르쳐줘. 김상곤이 아니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가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곤은 교육부총리. 그래서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통닭값을 내렸다 뭐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는 이제 주로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보고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그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쳐야 된다. 그래서 김상조나 강경화, 송영무 그리고 특히 이제 김현미도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된다. 예, 그 문재인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문재인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나는 그 국민소통 수석실 거기 수상해. 예, 국민소통 수석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거기서 지금 이상한 SNS 활동하고 거기서 진보 언론 한겨레 경향 오마이 비하하는 거를 두둔하고 그리고 민주 세력에게 악플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더민주 여성 의원들한테 악플다는 새끼들한테 지금 청와대 공식 계정이 좋아요를 막 눌렀더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윤영찬이라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 국민소통 수석실 비서관이 그 한겨레 경향 오마이를 혐오하는 그런 거에 좋아요 누르고 앉아있더라니까. 미친 거지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요, 문재인의 사람은 무조건 다 그 올바른 사람이다. 그거 착각이에요. 문재인 주변에도 뉴라이트 인맥이 지금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그 뉴라이트 인맥이 원하는 게 뭐냐? 내년 지방선거 말아먹는 거야. 걔네들이 나는 사고 치려고 옆에 있다고 봐. 사고 치려고 옆에 있는 거야. 문재인 욕 먹이려고. 결정적일 때 욕 먹이려고 지금 나는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봐. 그래서 이 내년 지방선거 다가오면 틀림없이 이게 문재인이 아무리 인기 있어도 내년 봄 지나가면 힘들어. 그때 터트리려고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 지금 나한테 온 청와대 공식 계정이나 문재인 공식 계정이 이상한 짓 한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 이거 동시에 터진다는 거지. 그래서 저 홍준표나 문재인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가자. 이재명 막 띄우고 그러다 이재명의 과거가 터져. 손 쓸 수 없이. 이재명이 후보가 된다면 손 못 써요. 예. 이재명이 후보가 딱 돼버리고 나면 손을 못 써. 그래서 얘네들이 무조건 이재명을 띄우는 거야. 작년에 총선 끝나고도 이랬어. 엄청 띄웠어. 엄청 띄웠는데 그 이재명에 대해서 내가 계속 걱정을 했더니 문재인으로 다행히 정리가 된 건데, 예. 지금 아주 극우파들이 이재명을 지지해. 쌍욕하고, 완전히 막 막욕하고 쌍욕하는 극우파 애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이야. 그러면서 쌍욕하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딱 봐도 제 뉴라이트다 하는 애들 있지. 뉴라이트 이론가들이 붙었어. 이재명 운동에 뉴라이트 이론가들이 붙었어. 그 유튜브에서 지금 그 조직 활동하고 있어. 만약에 이재명이 주요직에 만약에 무슨 뭐 경기도지사의 후보가 됐다. 근데 과거가 터졌다. 손 쓸 방법이 없어. 후보가 된 다음에는. 후보가 되놓으면요.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거 시작 김용민처럼 똑같은 거야. 김용민이 후보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말 파일 터졌잖아. 그때 손 쓸 수가 없는 거야. 예. 정동영이나 김용민 막말을 터뜨릴 때 후보 등록한 다음에 터뜨렸어. 후보가 등록된 다음에 후보 교체를 못 하거든. 그게 선거예요. 선거는 후보 등록하기 전이 중요해. 후보 등록하기 전에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봤죠? 문준용 문제를 문재인이 후보가 되기 전에는 안 터뜨렸잖아. 문준용 아들에게 특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문재인이 더민주 후보 되기 전에는 보도를 안 해. 그러다 더민주 후보가 된 다음에 보도했잖아.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더민주의 후보 단일화로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터뜨렸어. 그런 식이야. 만약에 그게 미리 터지면 뭐 안희정을 세운다든가 뭐 이재명을 세운다든가 다른 방법을 낼 수 있잖아. 근데 일부러 경선 때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다 경선 끝나고 후보 등록하면 터뜨리는 거야. 그게 쟤네들의 전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재명의 막말 파일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내가 그 입장이어서도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다른 유권자들한테 한번 물어봐.
님은 성격 파탄이라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도 님의 동창들한테 한번 여론조사 해봐. 그 녹음 파일 돌리고 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래도 찍을래? 한번 물어봐. 동창은 비슷한 수준이라서 동의하려나? 정상이는 절대로 그거 지지 안 해줘요. 걔네가 노리는 게 그거야. 이재명을 막 밀어가. 이게요, 솔직히 2010년에 한명숙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 원래 2010년에 박원순이 준비했었대. 이거 비밀인데 원래 2010년에 박원순이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 걸 알고 일부러 저 새끼들이 한명숙 그 허위사실을 유포해. 터뜨려. 그래서 한명숙으로 후보로 만들게끔 한 거야. 그러니까 박원순이 2011년에 바로 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었던 게 2010년에 서울시장을 준비했기 때문이야. 근데 박원순이 명함도 못 내밀게 그 한명숙으로 몰아간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으로 언론이 몰아가고 있다고 봐. 이재명을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으로 막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후보를 만들어 놓고 그래 이 손 쓸 수 없게 만들자라는 전술인 것 같다. 그러니까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재명 파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2012년에 그 총선거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래. 그때 김용민 막말로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 2004년에 정동영 막말로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일단 후보 등록되고 나면 손 쓸 방법 없어. 뭐 맘대로 하세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잘해. 알아서 잘해야 돼. 내년 지방선거 말아먹으면 내가 그랬잖아. 지방선거 망치면 국회의원 총선 망친다. 국회의원 선거 망치면 바로 문재인 탄핵이야. 문재인 지지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년 지방선거 망치면 2년 뒤에 있는 그러니까 3년 뒤에 있는 총선거 싹 말아먹어. 싹 말아먹으면 바로 문재인은 탄핵이야. 정신들 잘 차려야 돼요. 예. 이재명 찬성 쪽이에요? 네. 그래서 블랙이에요. 예. 자, 이재명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네. 그 이재명이 뭐가 문제냐 빨리 손 드세요. 예. 이재명이 뭐가 문제냐 빨리 손 들어주세요. 얼른 손 드세요. 예. 빨리 손 드세요. 예. 이재명을 그 지지하시는 분들 빨리 손 드세요. 그래요. 용감하시네요. 또 드세요. 네, 빨리 손 드세요. 예. 정말 이렇게 용감하게 그 본인의 뜻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블랙을 걸죠. 자, 얼른 발표하세요. 예. 뭐 괜찮아요. 시간은 많고. 네. 시간은 많고. 앞으로 또 언제나 예, 또 기회는 오기 때문에 예. 자, 손 드신 분들 네. 오늘부터는요. 블랙 건 사람들 안 풀어드립니다. 예. 오늘부터는 블랙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오늘부터 블랙 걸린 사람들 그 블랙 안 풀어요. 예. 예. 오늘부터 블랙 걸린 사람들 그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그 저기 위기가 극복되면 안정권이 되면 풀어줄 거야. 그때까지는 안 풀어줄 거니까 블랙 안 걸리게 조심들 하세요. 예. 또 있어 손 든 거? 잠깐만 누구? 오케이. 자, 얼른 손 들어요. 예. 빨리 손 드세요. 예. 그 궁금한 거는 시청자 의견란에 남기세요. 채팅창에 질문하면 못 봅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투표할 때가 됐어요. 예. 새로운 투표. 오늘의 새로운 투표는 또 보겠어요. 예.
예. 자, 오늘의 투표, 예. 성매매에 대해서 호의적인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예. 첫째, 탁현민 잘하고 있다 건드리지 마라. 둘째, 제발 문재인 정부의 짐이 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셋째, 스스로 물러날 마음이 없어 보이니 파면하라.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5만 명 목표로 투표를 시작합니다. 예. 자, 투표 시작. 자. 질문이 아주 간단하죠? 예. 자, 이 노래 끝날 때까지 일단 이 투표는요. 내일 아침까지 계속 할 거예요. 아니야. 이 투표는 문재인 돌아올 때까지. 예. 요 투표는 문재인 대통령 독일에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너네 문재인 팬클럽 잘 들어. 또 한 번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 내가 청와대 앞에 가서 방송할 거야. 팬클럽 관리 잘하라고. 지금 청와대 공식 계정에서 한결의 경향 오마이 비난하는 글에 좋아요 누르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청와대 관리 똑바로 하라고 내가 청와대 앞에 가서 생방송할 수가 있어? 또 한 번만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해봐 그냥. 너네 저기 문재인 팬클럽에서 나더러 민평년이다 이따위 글 쓰는 거 너 계속하면 내가 청와대에서 내가 문재인 나와 이러면서 내가 생방송 할 거야. 팬클럽에서 거짓말하고 자빠졌는데 이걸 그냥 용납하는 거냐? 알았어? 을 파면하라 또는 사퇴하라. 예, 또는 건드리지 마라. 자, 과연 이번에 네 번째 2,000명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1965. 자, 이거 내일까지 계속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재방송 보시면서 난 저 때 못했어. 지금 했으면 멋있었지. 자, 역사를 만들 21분을 모십니다. 5분을 모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싸! 자, 다시 한번 2,005분 투표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오늘 또 한 번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결과는 짜잔! 예, 건드리지 마라 23표. 예, 사퇴하라 743표. 스스로 물러날 마음이 없어 보이니까 파면하라 1248표. 예, 지금 뭐 50%가 확 넘었네요. 예, 60%를 넘었어. 예, 과연 이게 내일 아침까지 뒤집어질까요? 예, 과연 내일 아침까지 이 순위가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투표는 계속됩니다. 예, 투표는 계속되니까요. 제가 또 3,000명 되면 보여드리고 또 4,000명 되면 보여드리고 1,000명 단위로 끊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투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방송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공지가 너무 길었죠? 1시간밖에 안 했어요. 예. 자, 하여튼 유튜브를 보고 헛소리하고 무엇보다 유튜브 체제가 내 방송을 하면 연관 동영상으로 김어준이 떠. 그러면 김어준하고 내 방송 연관됐잖아. 그럼 김어준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면 망치부인 영상이 떠야 되는데 망치 영상은 안 떠.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망치 영상이 전혀 노출이 안 돼.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 우리 망치부인의 방송을 구독한 사람들에게는 다 개소리로 연관 동영상이 떠. 그래서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뭔가 조작과 공작을 해놨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까지만 유튜브에 망치부인 방송을 업로드하고 다음 주부터는 업로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시청자님들 아프리카 앱 깔고 아프리카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망치부인을 계속 보시고 망치부인 방송을 들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프리카로 오시기 바래요. 예, 지금은 이 망치부인 영상을 활용해서 도리어 김어준을 파는데 망치부인 영상을 활용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예, 그 망치부인 방송을 쭉 그 시청해오신 분들 유튜브에서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제가 그 증상이 고쳐지면 아프리카 그러니까 유튜브의 시스템이 바뀌어서 관련 동영상으로 누구야 김어준을 해도 망치부인이 보이는 그렇게 시스템이 바꿔지면 제가 직접 올리고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예, 일단은 이번 주까지만 업로드 될 거고요. 예, 다음 주부터는 업로드 안 된다. 다시 보기도 아프리카에서 영구 저장이 되니까 이전에 저기 참사장님 거, 양현이님 거, 뭐 베티 고양이님 거 예, 이번 주까지는 다 그대로 둘 거예요. 뭐 그분들이 삭제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삭제 안 하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업로드 안 된다는 거. 아프리카로 오셔야 망치부인을 볼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내일이 그 콘서트, 예, 내일이 망치부인의 콘서트가 있는 날이니까 그 늦지 않게 오세요. 6시부터 입장 가능하고요. 8시에는 문 잠굽니다. 예, 6시부터 8시까지가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내일 오실 때 반드시 입장 사진을 갖고 오셔야 돼요. 입장 그림을 안 갖고 오시면 못 들어오세요. 네. 예. 그동안 우리 고생하신 우리 참사장님, 그리고 우리 그 양현니님, 그리고 우리 베티고양이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상식이 통한 세상님도. 예. 그래서, 그 앞으로는 제가, 우리 아프리카, 유튜브에 업로드 못해도 망치부인 방송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예. 망치부인 방송은 끝까지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로 망치부인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아프리카로 와서 보세요. 예.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주주의라는 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주의 그 주권의식을 가졌을 때 그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기고 분명하게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없다라고 우기고 그 다음에 잘 모르면서 덩다리짓하고 그런 민주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리스에서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그리스에서 그리스의 민주주의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도편추방법이라는 거야. 도편추방법이 뭐냐면 혹시 지금 그리스의 정치인 중에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써내라. 그래서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을 적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면 도시 바깥으로 그 추방을 했던 거예요. 그게 도편추방법이야. 그걸 이용해서 진짜 민주적이고 괜찮은 사람들 다 추방한 거야. 그래서 아테네가 망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중우정치라는 말이야.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막 사람들이 추켜 세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중우정치. 그게 뭐야? 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바보 같은 국민으로 만들어서 우매하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권력을 차지한 자들. 그리스에서 나온 말이 중우정치야.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대한민국의 그 네티즌들 중에 그 정치 참여의 길이 열렸어요. 예.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시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까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정치 참여를 하게 되신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치인답게 주권자답게 진실이 뭔지를 깨닫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문재인을 못 지켜요.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갔듯 여러분 손으로 문재인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문재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언론이 썩었는데 어렵죠. 저요 혼자서도 맞짱 떴어요. 지금은 팟캐스트들이 많이 나타나고 유튜브 방송까지 많아졌지만 저 2010년에요. 천안함 연평도 혼자 맞짱 떴어요. 언론이 어쩌다?
필요 없습니다. 망치 부인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100명만 돼도 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했어요.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저와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낙타가 가면 사막의 길이 된다. 우리가 가면 대한민국에 가보지 못한 길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믿고 따라주신다면.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 어려운 상대죠. 엄청난 돈과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그 재력을, 그러니까 자본을, 기술과 그 물건을 갖고 있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저 뉴라이트 세력들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저는 30년째 그러고 있어요. 이기기 어려운 상대랑 싸우면서 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야. 싸움을 안 끝내는 거. 먼저 포기하는 게 지는 거야. 쟤네들이 우리를 짓밟으면 우리는 미친 개처럼 물고 늘어져야 돼요. 예. 그게 망치 부인이 싸우는 법입니다. 힘들 거예요. 예. 망치 부인 편에 서 있다는 게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셔도 전 이해할 겁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큰 우군이 있기 때문에 전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가주시겠다면 감사한 거고, 포기하신다고 해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거죠.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신념의 문제.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오늘 업과 꿀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발적으로 업해주신 4,670분께 감사드려요. 업을 안 하고 가신 님들 오늘 밤에 난처한 일을 겪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고요.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 방송을 그동안 유튜브에 올려주신 참세상님, 양은이님, 베티고양이님, 그리고 안경유이님, 상식이 통하는 세상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어요. 팟캐스트로 들으실 때는요, 팟캐스트로 들어가세요. 팟빵이나 쥐약이 아니라. 그리고 망치부인을 검색하시면 망치부인 방송만 저 낮은 데이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다음 방송은 내일이 콘서트예요. 그죠? 내일 방송은 12시. 내일 방송은 12시 할게요. 그래서 12시에 시사수다방을 3시간 하고, 그리고 강남으로 출발. 내일 방송은 12시. 예, 내일 시사수다방은 12시예요. 늦지 않게 오세요. 예, 내일은 몇 시? 내일은 12시, 그리고 저녁 6시. 저녁 7시. 내일은 2탕이에요. 고맙습니다. 망치분이었습니다.